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 가운데 오늘 자리는 굉장히 아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학술 토론회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정말 야당의 극적인 변화를 열망하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신 대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평일날 오후인데도 이렇게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행동하는 시민으로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행동하는 우리 엄마 부대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리멤버 0416 우리 어머니들께 한번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 날 아침 신문에 한 신문 제목이 국민 야당을 버렸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제목을 뽑았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은 야당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환골탈퇴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리멤버 416 대표이신 오지숙 대표께서 정치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한 한마디가 역시 제 가슴을 비수처럼 파고듭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를 묻는 자리가 또 야당을 하는 이유, 그것을 묻는 자리가 오늘 토론회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한홍구 교수의 발제문은 거의 경문으로 우리가 왜 실패하고 있는가에 대한 뿌리를 아주 통쾌하게 짚어주셨고, 우리 고원 교수님은 앞으로 혁신적 리더십, 혁신적 신노선에 입각한 리더십 창출이 당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야당을 살리기 위한 치열한 진지한 논쟁과 토론이 불붙기를 기대합니다. 개판이 전당대회니 당권투쟁이니 이런 등속의 얘기가 앞서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의 과거, 야당의 현재, 야당의 미래에 대한 발제에서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과연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야당이 사활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그 발제문의 제목은 당당하게 유능한 진보 정당의 길을 가자, 기치를 들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당당하게라는 것은 이제 야당이 주눅들지 말자 하는 얘기고 또 자기 신념에 대한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하는 얘기고 유능한이란 말은 성과를 내자 작더라도 성과를 내고 그리고 130명이나 되는 원내 우리 의원들께서 단일 대우를 좀 만들어서 그 힘을 보여달라 하는 주문입니다. 또 진보라고 제가 여기서 그 용어를 쓴 것은 자 이제 민주 반민주의 시대는 갔다고 하는데 진보 대 보수의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야당이 폐허 상태에 빠진 지금 우리가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 아직도 그 민주 반민주의 그 끄트머리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껍질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보수 정권 창출을 원하는 저쪽 세력과 그리고 진보 정부 창출을 원하는 국민들 간의 선명한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정립하는데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우리의 목표는 진보 정부의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정권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현실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외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두고 행동하는 그런 세력이고 그런 정부다는 거지요.
또 구체적으로는 세월호 사고 참사 속에 그 속에 들어있던 그 뿌리 문제, 근본 문제, 비정규직 문제, 규제 완화 문제, 민영화 문제, 이 세월호에도 어김없이 들어있었거든요. 선장이 1년짜리 계약직이고 선원 33명 가운데 19명이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설령 제한을 규제를 풀고, 과적 제한 뭐 이러저러한 규제 완화의 덩어리가 세월호였고, 그리고 심지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조차 기업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내준 구조 민영화까지 비정규직, 규제 완화, 이 민영화라고 하는 이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자신들이 믿고 있는 확고한 가치와 신념, 그것이 이제 세월호 참사로 귀착된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 대한민국,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오지숙 대표가 말한 찍어야 할 이유를 달라. 그걸 주지 않으면 더 이상은 이제 안 찍겠다라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툭하면은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의 정당사에서 보면 대공황 이후에 이른바 뉴딜 민주당이 보수적인 민주당으로부터 진보 민주당으로 탈바꿈한 그 사례가, 그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시간차는 한 100년이 7, 80년 되지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 민주당은 19세기에는 공화당이 더 진보적이었어요. 노예 철폐 등등을 비롯해서.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민주당은 대선 후보도 제대로 못 냈어요. 남부민주당, 북부민주당으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도 미약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1912년인가 외부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영입해다가 대선 후보를 세웁니다. 그게 우드로 윌슨 대학 총장,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영입해다가 대선에서 한번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시 다시 패퇴해서 내리 3번을 대선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대공황 속에서 이제 루스벨트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사회보장 입법과 노동권 보장 입법, 그리고 대대적인 사회복지의 확충 등 진보적인 정책의 전위,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토대로서 역할을 하면서 확고한 지지 세력을 구축함으로써 그 뒤에 1932년, 36년, 40년, 44년 내리 4선하고 트루만까지 내리 5선, 5번 20년 동안 연속 집권 시대를 엽니다. 희망 같아서는 2017년 우리는 당당하게 진보 정부의 수립이라는 기치를 들고 집권해서 최소한 20년 진보 집권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을 확고한 복지국가 시대로 이끄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민주당의 역사는 아까 한홍구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야당, 지주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민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도 저희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정통 보수 야당, 신민당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공화당이, 박정희 공화당이 야당보다 더 진보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지도자와 함께 이 보수 야당은 중도 개혁주의 정당으로 진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IMF 이후에 20년, 87년 6월 항쟁 민주화 이후에 25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민주 반민주 구도를 완전하게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대전환, 진화시켜야 할 그런 지금 고비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응징과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어디로 가야 살 것인가? 바로 당당하게 진보 정부 수립이라는 기치를 들고 가는 것이 이 비대위 체제에서 민주당이 모색해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 몇 년 전에 한미 FTA 투쟁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와 복지국가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한미 FTA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폐해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아주 극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유종일 교수가 그 전문가시니까 그 얘기 좀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미 FTA를 밀어붙인 세력은 자본의 자유와 금융 자유와 그리고 민영화, 사형화, 규제 완화, 규제 철폐, 노동 유연화, 부자 감세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믿고 한미 FTA를 밀어붙인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2011년 당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한미 FTA에 관련해서 치열한 내부 토론 끝에 어쨌든 그 전당대회에서 한미 FTA 비준한 무효화 결의문 이걸 전 당원의 만장일치로 우리의 노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지고 나서 너무 왼쪽으로 가서 졌다 하는 아주 비과학적이고 아무런 논거도 없는 이런 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정체성 자체가 실종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대선 패배는 핵심적으로 자 우리 사회에서 한 달에 14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이 800만 명입니다. 비정규직 800만 명이 한 달에 14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6대4로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오바마는 중간 하층이 6대4로 오바마를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 후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반면 문재인 후보는 아까 한홍구 교수의 발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과 사회적 강자 줄 잡아 300만 근데 박근혜 후보가 얻은 표는 1500만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200만은 누구냐?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1200만 표가 저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대표해야 합니까? 민주당의 비대위는 어떤 방향으로 당의 노선을 정립해야 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세월호의 유족과 피해 가족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속합니다. 세월호 문제를 껴안는 것이 이 세월호의 비극을 다시 재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 왜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페이지 그 결론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이건 역시 우리 경험 속에 있습니다. 4년 전입니다. 2010년 8월 달에 당시 쇄신연대라고 하는 정치인 그룹이 당에 이런 당헌 개정안을 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니 당원 주권 조항을 헌법에 넣어라. 당의 헌법, 당헌. 그래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런 조항을 당헌에 명시할 것.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이 우리의 목표다. 이것을 정당 정책에 넣어라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2달 뒤 전당대회에서 이 당헌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그래서 당헌 1조 2항에 당원 주권 조항이 들어갔고 당헌 2조에 우리의 목표가 민주당의 목표가 집권했을 때 민주주의, 인권, 평화 그리고 보편복지다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이게 다 실종됐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누가 뺐는지 이것을 당원 앞에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왜 어떤 이유로 당원 주권 조항을 빼버렸는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와 노동 가치를 당의 중심 노선으로 하는 이 정당 정책과 노선이 왜 흐물흐물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야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첫 출발은 버려야 할 것은 개파요, 취해야 할 것은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당헌에, 당의 헌법에다가 다시 진보적 가치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민 주권의 확대 실현. 지금 우리 국민은 예를 들어서 김두관 후보께서 안타깝게 실패하셨지만 김두관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예요. 사표. 제가 강남에서 떨어졌지만 저를 찍은 40%는 다 사표가 됐어요. 이 사표를 되살려내는 것이 저는
국민 주권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론으로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진보적이지도 않고 민주당의 당론은 현재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현재 나와 있는 대안으로는 가장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보는 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중심에 놓고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당원 주권 조항과 관련해서 비대위를 통해서 아마 조금 있으면은 지역위원장, 지금 민주당은 성냥갑 정당이에요. 지붕만 있고 지도부만 있고 토대 당원만 있는데 그 지도부도 태풍에 날아가 버리고 임시 지붕을 설치했어요. 토대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무 기구도 없습니다. 당에 위원장도 지역위원장도 없고 무슨 당무위원회도 없고 중앙위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임시 지붕 하나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토대로 가야 합니다. 당원들에게, 지역위원장도 당원들에게 뽑으시오. 당원이 주인인데. 그래서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것. 당원을 무지랭이로 볼 것이 아니라 당원을 존엄한 당의 중심으로, 당의 주인으로 대접하라 하는 것이 저는 당을 살리는 두 번째 정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당의 혁신과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야당, 더 큰 진보의 형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 대 반민주라는 한국 사회의 전선을 2014년, 2016년 총선을 기해서 저는 진보 대 보수라는 대전선으로 환치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